신중호의 마켓뷰입니다. 주식시장에는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도 가능하지만 시장 전체부터 일부 테마에 대한 투자도 가능합니다. 이를 상당히 편하게 하는 비이클, 투자 방법이 이제 ETF가 있는데요. 이분 모시고 24년, 내년에는 또 어떤 투자 유망 ETF가 있을지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준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ETF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ETF 상당히 많이 커지고 있는 시장이고 다들 많이 알고 계셔갖고 네. 뭐 이제는 뭐 테마가 상당히 이제 부흥을 하는 데 있어서 ETF가 또 많은 네. 일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를 보면서 ETF 전반의 시장 그리고 내년에 대한 얘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보시면은요. ETF가 지금 우리나라 ETF 순자산 총액이 벌써 120조 원을 네. 돌파했다고 합니다. 네, 네. 이렇게 많이 올라온 이유는 뭐 일부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강한 섹터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ETF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많아져 있는데 올해 ETF 시장 전반에 대한 리뷰부터 한번 네.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올해 ETF, 국내 ETF 시장은 120조 원이라는 순자산 총액을 달성을 했고요. 네. 이는 상당히 큰 업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ETF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가 직접 매일 투자되는 자산에 대해서 투명하게 알 수 있고 네.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이나 금리, 부동산 같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다는 장점이 투자자들에게 부각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제 특정 종목이나 이제 개별 종목을 투자하시면서 감내하셔야 되는 리스크를 ETF를 통해서 섹터 전반에 투자하시면서 리스크 해제하려는 수요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올 한해 주식시장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투자 자금이 ETF로 몰렸는데요. 네. 일단 연초율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약 한 12% 정도, S&P 500 지수도 한 19% 정도 상승했는데요. 특히 이제 상반기에 피벗 기대감 때문에 금리에 예민한 기술주들이 많이 편입되어 있는 나스닥 1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46% 정도로 가장 강하게 반등하였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이 이제 국내 ETF 시장에도 이제 반영이 됐는데요. 레버리지 인버스를 제외한 올해 수익률 상위 10개 ETF를 살펴보면은 미국 기술주에 투자되는 ETF들의 성과가 좀 압도적이었습니다. 근데 또 사실상 표를 보시게 되면은 상위 10개 ETF 모두 이제 인공지능 산업과 관련된 기업에 투자되는 ETF들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예.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을 주도하는 이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기업들의 이제 주가가 연초율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연산의 핵심인 HBM과 관련된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꾸준하게 상승을 모습을 보였고요. 또 하나 또 이제 좀 주목하실 만한 점은 이제 수익률 상위 10개 종목 중에 이제 4개가 이제 벤치마크 지수 대비 초과 성과를 추구하는 액티브 ETF라는 점입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이미 액티브 ETF가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네. 국내 이제 시장에서도 이제 운용 능력이 우수한 운용사들이 이제 운영하는 액티브 ETF가 이제 새로운 ETF 시장에 이제 트렌드로 자리 잡은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또 투자 주체별로 어떤 ETF를 많이 매수했나를 좀 살펴보면은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너무나도 오래 핫했던 섹터인 2차 전지 네. 관련 테마에 이제 투자하는 ETF로 가장 많은 자금이 몰렸고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에 이제 미국 장기채, CD 금리 같은 이제 파킹형 ETF 상품에도 많은 투자자들에 대한 수요가 쏠렸습니다. 예, 또 하나 이제 또 주목하실 만한 점은 예. 이제 미국에 상장된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는 ETF인 SEHD, 뭐 슈드라고도 불리는데 이와 비슷한 이제 월배당 ETF들이 국내 상장된 상품들이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도 많이 관심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국내 반도체 기업에 분산되는 ETF에 많이 자금을 투자를 하셨고 더불어서 이제 글로벌 대표 벤치마크 지수인 S&P 500과 나스닥 100 지수에 투자하는 ETF에도 많은 자금을 투자하였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시장의 어떤 테마와 주도 네. 섹터들의 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배당 성장형이라든지 CD형 같은 이제 자금이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으면서 네. 이제 일들을 챙기는 그런 상품들에도 현명하게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TF나 이제 패시브 자금의 시장에서의 파괴력, 영향력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번 주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기 변경, 네. 코스피 200, 코스닥 150의 정기 변경에서 어떤 종목이 들어오고 나가는지에 따라서의 어떤 시장에서의 종목 간의 네. 변동성이 워낙 심해지다 보니까 이를
반드시 편입해야 되는 ETF 내지는 패시브 맞습니다. 자금의 영향력을 미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이들 이제 고민을 네.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또 ETF에 또는 ETF로 인한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같은 대표 지수들이 정기 변경이 일어날 때는 그렇죠. 그 관련 지수를 추종하는 ETF, 특히 패시브 ETF들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매매를 하면서 종목 편출이 밀어나고 이제 종목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제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들이 정기 변경이 일어날 때는 지수 편입 여부가 해당 종목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코스피 200 지수에 이제 A라는 종목이 편출이 된다라고 네. 말씀드리면은 모든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이 A 종목을 매도를 해서 편출을 그렇죠. 하게 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A 종목에 대한 가격에 대한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뭐 특정 지어서 이제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ETF 규모가 더 크다면은 그 종목에 대한 매매가 더 커지기 때문에 영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증권사들이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인 뭐 MSCI 지수라든지 코스피 200, 나스닥 같은 지수들이 이제 정기 변경이 있을 때 정기 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발표가 되는데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리포트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편입 편출이 예상되는 종목이라든지 혹은 뭐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서 어느 정도의 매매가 일어날지 자금 유출입이 어느 정도 일어나게 될지를 분석을 하고 정기 변경 발표 및 이제 종목 편입 편출 이후에 주가 수익률까지도 계산해서 투자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 지수의 정기 변경일은 12월 15일 금요일인데요. 하지만 이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리밸런싱은 전일인 12월 14일 목요일 장마감 동시 효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뭐 제가 이제 뭐 특정 종목에 대해서 이게 수급이 좋아집니다, 나빠진다 그렇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편입되는 종목은 매수, 편출되는 종목은 이제 매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화면에 있는 표에 있는 종목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요새는 워낙 그 정보들이 빠르게 이제 맞습니다. 왔다 갔다 해서 네. 편입이 될 때 오히려 편입되는 종목들이 많이 빠지고 네. 편출된 종목은 이미 많이 이제 수급이 네. 나가 있어서 오르고 이런 현상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편출과 편입으로 인한 맞습니다.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ETF나 패시브 자금에서는 편입된 부분들은 좀 편입을 해야 되고 한마디로 늘려야 자동적으로 되고 해야 되니까요. 편출되는 건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있다 정도만 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ETF의 투자 전략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올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반기에 이제 연준의 피벗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계속 하긴 하지만 어느 시점에는 좀 멈출 거야라는 기대 때문에 금리 인상 사이클임에도 불구하고 성장주가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는 또 어떤 논리냐면 내년에는 금리 인하할 거니까 또 성장주가 좋을 것이다 이런 논리인데 어떻게 보세요? 내년에도 성장주 ETF 관련해서 관심이 네. 더 높여야 되는지. 네. 일단은 말씀 주신 것처럼 피벗의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이제 올해 이제 성장주들이 좋았는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쵸. 성장주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컨센서스 자체가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중단될 수 있을 거라는 이제 컨센서스가 형성이 많이 돼 있었고 네. 그 부분은 당연히 이제 성장주의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금리가 고점을 통과하고 인하 기대감이 커지는 국면에서는 네. 성과가 우수하고 실적 가직성이 좋고 모멘텀을 갖고 있는 섹터가 시장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고점 통과 후에 IT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가 이제 강세를 보였었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비슷한 양상이 이제 보여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게요. 아무래도 이제 인공지능 산업에 기반한 IT 반도체 섹터나 혹은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IT나 커뮤니케이션 섹터의 경우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모두 이제 미래 생존 필수 이제 수단으로 이제 인공지능 AI 기술을 이제 손꼽고 예. 투자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 구현의 이제 핵심인 반도체 산업에 조금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해외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기술력을 보유한 소프트웨어 기업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투자의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2023년 3분기 이후 점진적인 업황 개선을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ETF를 통해서 이제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은 예. 반도체 섹터를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이나 혹은 개별 기업의 실적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예.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은 이제 단기를 넘어서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그렇죠. 성장할 섹터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서 이제 항노화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이제 미용이라든지 미용에 관심이 많고 활동적으로 이제 활동하시는 좀 액티브 시니어가 많이 증가를 했고요. 보톡스나 필러나 뭐 혹은 뭐 스킨 부스터 같은 이제 미용 성형에 대한 관심 증가는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년부터는 뭐 레캔비나 도나네맙 같은 이제 알츠하이머 신약 시장도 이제 개화가 되고 올해 좀 핫했던 비만 당뇨 치료제 시장 또한 이제 앞으로도 쭉 장기적으로 성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따라서 이제 내년에도 성장주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특히 ETF를 통해서 성장주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첫 번째는 인공지능 산업, 네. 두 번째는 바이오 섹터에 투자하는 ETF를 염두에 두시는 게 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또 이제 금리가 뭐 올라가기보다는 멈추거나 내려갈 네. 가능성이 높고 성장이라는 어떤 타이틀은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뭐 생산성과 관련된 부분이고 맞습니다. 바이오는 생산성도 생산성이지만 우리가 지금 고령화라든지 네. 아까 굉장히 괜찮은 단어가 액티브 시니어 네. 어떤 활동이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오고 있는 미래에 대한 대비 네. 필요하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성장 ETF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성장 ETF를 또 만들어 주는 거는 금리의 하락세인데 금리 하락세이다 보니까 이제 ETF가 좋은 점이 이거예요. 주식도 투자할 수 있고 채권에도 투자할 수 있고 아니면 이 혼합해서 투자할 수도 있는데 국내외 투자와 마찬가지지만 국채 ETF 최근에 뭐 초장기 ETF에 대한 관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좀 쏠려 있는 느낌도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이제 올해 해외 ETF, 이제 해외 상장된 ETF의 순매수 1, 2, 3등이 모두 미국 장기채 투자하는 ETF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기존 이제 서학개미 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에 집중을 하셨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 장기채로 이제 관심이 많이 움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연초 이후에 이제 금리 하락에 베팅하면서 이제 많은 자금이 장기채로 투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반기에 이제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제 손실이 조금 많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 돌입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이제 채권 금리가 약간 하락을 하면서 네. 최근 좋은 단기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내년 3월 미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이제 낮춘다는 전망과 함께 최근 인플레이션이 약간 진정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기대하는 시점보다는 금리 인하가 약간 당겨질 수도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됐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또 반면에 말씀 주신 것처럼 금리 인하 시나리오가 너무 이르다는 우려도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제 내년 3월에 금리 인하를 하기보다는 빨라도 내년 5월, 6월 정도가 돼야지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제 전문가 의견도 있고요. 미국의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이제 이코노미스트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은 응답자의 3분의 2 정도가 연준이 이제 2024년 3분기 이후가 돼야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긴축 통화 정책이 이제 사실상 끝났다는 기대감으로 최근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지만 현실 물가 수준이 이제 중앙은행의 눈높이에는 부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금리 인하로 이어질기까지는 이제 기대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시각이 좀 우세적이긴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ETF는 이제 개별 기업도 기업이지만 전체 우리 자산 시장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그래서 아까 주식 시장에서는 이제 성장, 인공지능과 바이오 이렇게 얘기 말씀드렸고 이제 채권 얘기 들었는데 또 원자재도 투자하니까 그리고 이 지금 뭐 성장주, 채권, 원자재 최근에 금에 대한 관심이 많은 이유가 다 연준과 관련이 있어요. 금리를 멈출 수 있으니까 뭐 성장이라든지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채권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금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도 실제 금리가 하락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달러화가 약해지고 그러면 금 가격을 이제 베팅하는 실제로 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금을 이제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투자 수단으로 많이들 보시는 타이밍인데 금도 또 한편으로는 또 원자재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금을 비롯해서 이 원자재에 대한 또 ETF의 어떤 네네. 시황이나 전망도 좀 필요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네네. 일단 금 가격은 역사적으로 이제 금리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면은 기금속 투자의 기회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실질금리가 올라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제 장기화가 되면서 안전자산 투자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금 가격의 온스당이 이제 1,90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또한 이제 각국 중앙은행이 올해 초부터 지난 3분기까지 총 이제 800톤 정도의 금을 매수를 했고 이 수치는 이제 전년도 2020년 대비해서 한 14%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지난 11월부터 금 보유량을 급속하게 늘리면서 각국 중앙은행 중에서도 가장 많은 양의 금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 가격이 단기간에 뭐 2,500달러를 넘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금리 안정에 따른 또 다른 안전자산 이제 미국 달러가 최근 약세를 좀 보이고 그렇죠. 있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장기화될 경우에는 당분간은 이제 금 가격의 상승에 이제 우호적인 환경이 조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미국 경제 침체 리스크 속에서도 미국 정부의 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미중 갈등 장기화에 따른 중국의 미국 국채 매도 후 금 매수 전략 같은 경우에도 금 시세를 지지할 수 있는 요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다른 이제 원자재 ETF를 좀 살펴보면은 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장기화되고 확산된다면은 원유 공급이 이제 불확실해지기 때문에 이제 유가 변동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시점에서는 이제 원유에 투자된 ETF들을 이제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원유 ETF도 근데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분들은 이제 원유 레버리지 ETF를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그 변동성이 심한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관심들이 많은데 네. 저희들이 이제 쭉 뭐 아까 주식 내에서의 성장주 그리고 채권도 알아봤고 원자재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24년도도 이제 한 보름 남짓밖에 안 남은 것 같고 내년 시장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ETF라는 비이클 투자의 상품을 갖고 어떤 식으로 대응했을 때 조금 더 나은 성적을 네네. 기대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네네.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하나의 개별 종목에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종목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인 이제 ETF에 투자를 하시는 만큼 ETF에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께는 이제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그렇다면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투자처보다는 장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분야와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 산업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유망한 투자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AI 산업에 이제 큰 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고 2024년에는 인공지능 산업의 수익화와 활용성 확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매크로 환경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산업의 우호적인데요. 금리 인하 사이클로 이제 전환은 성장주 할인율이 낮아진다는 점을 의미를 하고 빅테크 주가의 이제 우호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해외 투자 관점으로는 이제 인공지능 관련 분야에서 이제 수익화가 빠른 기업과 이에 따른 디지털 인프라를 미리 갖추고 있고 강점을 가진 기업을 찾아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국내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관련된 우리나라는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가 가장 세기 때문에 그렇죠. 반도체 기업과 또 요즘 최근 각광받고 있는 로봇 산업 부분을 같이 주목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국내 ETF 시장에도 뭐 인공지능 산업, 반도체, 뭐 세부 섹터에 투자하는 ETF들이 많이 상장돼 있기 때문에 이 ETF에 투자하시기 전에는 각 ETF들이 어떤 종목에 어떤 비중으로 투자할 때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시고 투자하실 수 있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이제 ETF 같은 경우에는 매일 이제 PDF라 그래서 네, 맞습니다. 종목이 이제 공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흔히 이제 뭐 공모주 펀드나 이제 일반 시중의 펀드 은행 가서 들으면은 일부 종목만 나오지 그게 또 매일매일 변하는 거 모르잖아요. 네, 그 딜레이 돼서 그렇죠. 공개되는 것도 있고요. 보통은 다 ETF가 이제 각 그 홈페이지 뭐 타임폴리오에서도 만들면 그 홈페이지에 다 공시하게 돼 있죠. 네, 맞습니다. 각 운용사들이 운용하고 있는 ETF에 대해서 매일매일 홈페이지에서 공시를 해야 되고요. 뭐
뭐 증권사 HTS라든지 뭐 네이버 종목 검색이라든지 혹은 뭐 거래소 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맞아요. 매일매일 확인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같은 이제 예를 들어서 AI 투자 ETF라 하더라도 각사마다 비중이 조금씩 다르고 맞습니다. 어떤 종목은 여기 있는 도 없는 경우도 있기 네.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이 종목이 만약 잘 나간다 그러면 이 펀드에도 또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서 네. 그런 어떤 액티브함을 가져가는 것도 투자의 네. 아이디어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상당히 이제 재미있는 시장이긴 합니다. ETF는 아마도 이 어떤 여러 가지 그 수수료 베이스가 또 낮다라는 부분들 네. 그리고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올해는 아까 뭐 120조 원이었지만 뭐 네. 내년엔 130, 140, 뭐 200조 원까지도 갈 수 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꾸준히 짚고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상준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의 ETF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